하늘의 제왕 독수리. 한반도에 날아오는 독수리는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 먹이로 인해 독수리의 야성이 무너지고 있다. 강원도 고성의 한 전방부대. 해마다 겨울이 돌아오면 부대의 군인들이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 부대에서 먹다 남은 잔반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혹한과 폭설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 힘든 멧돼지들을 위한 배려다.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럼 예. 그때마다 다 오나요? 예, 멧돼지 항상 와서 먹고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예. 멧돼지들이 오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음식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초소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10분) 후 엉뚱한 손님이 먼저 나타났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야생 고양이가 탐색을 시작한다. 고양이가 포식을 하고 있는 동안 멧돼지 한 마리가 산을 넘어온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미리 와 있는 손님 탓인지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몇 분이 안 돼 멧돼지가 음식으로 향했고 고양이는 결국 자리를 내준다. 냄새에 이끌려 산을 넘은 멧돼지는 곧장 줄인 배를 채우기 시작한다. 멧돼지는 본래 산에서 나는 칡이나 나무 뿌리를 먹는 야생동물. 그러나 겨울철 산골에 겹겹이 눈이 쌓이면 좀처럼 먹이를 구하기 힘들다. (30분) 후 한 무리의 멧돼지들이 산기슭을 타고 내려온다. 때마다 사람이 가져다 놓는 음식은 멧돼지에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야생동물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다. 이 산골의 멧돼지들은 사람의 힘을 빌어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나고 있다. 취재팀이 좀 더 다가가자 2마리는 주랭랑을 친다. 그러나 나머지 놈들은 이방인의 출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얼굴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자주 주거든요, 밥을. 얼굴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도망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제 도망도 안 가고 멀리 가까이 오면 가고 막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그릇은 거의 비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사람 곁으로 다가오는 야생 멧돼지. 이 겨울 그들은 인간에게 기대해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30여) 종의 철새들이 활동하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철새는 독수리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2001년 12월 22일) 장단면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가 열렸다. 겨울철 일주일에 2번씩 먹이주기를 실시한 지 올해로 5년째. 한 번 줄 때마다 통돼지를 포함해 약 2톤 정도의 돼지고기를 뿌린다.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먹을 만한 것이 어딨어요, 이렇게. 없어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사체가 있어야지 얘가 맘 놓고 먹었는데 우리 좁은 이 땅에 이 1000마리 가까이 되는 독수리들이 와서 먹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 정도 먹으려면 야생동물이 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행사 도중에도 굶어 죽은 독수리가 한 마리 발견됐다. 이것만 뒤져봐야 되겠나? 먹이가 올 때까지의 3, 4일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먹이를 던져주고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독수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먼저 점령한 것은 까치와 까마귀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이다. 독수리들은 바로 먹이에 달려들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한 무리의 독수리들이 이상이 없는지 경계를 한다. 그리고 대장격인 독수리가 먹기 시작하면 나머지 독수리들도 먹이로 몰려든다. 먹이를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됐다. 이날 장단면에서는 250마리 정도의 독수리가 관찰됐다. 한반도에 날아드는 독수리들은 떼를 지어 생활한다. 좁은 공간에서 떼지어 생활하다 보니 사람이 주는 먹이를 두고 싸움을 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이런 독수리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한반도에 오는 독수리의 고향은 몽골. 주로 바위산의 절벽에 둥지를 트는 독수리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 독수리 한 마리당 생활 영역은 1000헥타르, 여의도 3배 면적에 이를 만큼 광활하다.
독수리는 새들에게나 인간에게나 강자의 상징이다. 그래서 흔히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맹금류의 왕 독수리는 죽은 동물만을 먹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생태계의 청소부인 것이다. 그리고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린 독수리들은 2000km 떨어진 한반도를 향해 떠난다. 혹한의 몽골 고원에서 벌어지는 먹이 경쟁에서 큰 독수리들에게 밀린 어린 독수리들이 남아하는 것이다. (2000년) 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 날아오는 독수리는 모두 837마리, 그중 85%가 파주, 철원, 양구로 모이는데 이 세 곳 모두 먹이 주기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 대머리가 특징인 이 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그중 3분의 1이 한반도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온 독수리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기대해 먹이를 기다릴 뿐이다. 독수리가 그 근처로 가는 거는 다분히 그분들이 또 뭔가를 주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또는 그런 기억 자체가 나름대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동물이 학습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 학습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먹이를 찾아야 된다는 학습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놈들은 하늘의 제왕 자리를 잃었다. 까치와 까마귀에게 쫓기는 어린 독수리. 이곳에 온 독수리들은 넓은 활동 영역을 필요로 하는 본성과 달리 떼지어 생활하다 보니 자연히 영역 구분도 사라졌다. 반면에 자신의 영역에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까마귀와 까치는 상대가 누구든 맹렬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는 것은 야생의 법칙이다. 먹이 주기로 인해 좁은 공간으로 몰려든 독수리. 그러나 이런 집단화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에 질병이 돌았을 경우에는 그 종 자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먹이가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들이 오히려 이들 종에게 있어서 역효과를 나타내서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불과 40분 만에 2톤이 넘는 고기가 사라졌다. 또다시 먹이가 공급될 때까지 놈들은 사나흘을 기다릴 것이다. 이 땅에 몇십 마리에 불과하던 놈들이 천여 마리로 늘기까지엔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한 손길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선의의 개입이었지만 야생의 법칙은 무너지고 있다. 두루미의 천국인 일본의 가고시마현 이즈미 시. 전 세계 80%의 두루미들이 날아와 월동하는 곳이다. 매일 아침 두루미 보호회 주민들이 먹이를 공급한다. 40년째 먹이 주기를 하고 있는 마트너 씨는 지금도 아들과 함께 먹이를 주고 있다.
두루미 먹이로 하루 1톤의 밀이 제공된다. 시에서 쓰는 먹이주기 예산만 해도 1년에 1억 원 정도. 이런 먹이주기로 해마다 두루미가 급속하게 늘었다. もう最初当時はね数が少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ね300羽ぐらいでしたかね昭和20もう47、8年前はねそれがようやくこれだけなったのはねやっぱりこの給仕とそれからこう地元の人がねこう協力といいますか이곳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는 약 12,000마리. 흑두루미가 8,300마리, 재두루미가 3,500마리 서식하고 있다. 이것이 두루미 천국이 된 것은 시당국의 철저한 정책 때문이다. 두루미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자 시에서 15만 평의 농지를 임대해 겨울엔 두루미들에게 먹이를 주어 살게 하고 평소엔 주민들이 농사를 짓게 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과 두루미 사이의 갈등을 푸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였다. 그러나 넓지 않은 땅에 두루미들이 밀집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人間が餌を一箇所に大量に与えることによってこう散らばっていたものが集まってくる数も増え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でそうするとそこにたくさんの鳥が生き物が集まることになりますから、個体間のストレスも生じますしそれからそういう病気も生じやすいということでかなり多くのものが大量に死んでしまう可能性があるわけですね。 두루미 떼가 몰려들면서 이재미 씨에 큰 변화가 생겼다. 두루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재미 씨를 찾는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광 수입도 극대화시킨 이재미 씨의 선택. 철새 보호의 모범 사례로 꼽혔던 이 선택에 시간이 흐르면서 반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それが広く行われてきてすごくそれがいいことだと思われ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ね。でそれはある一定のレベルまではそんなに悪い効果っていうことが言われ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最近になってそれが非常に生態系のバランスを崩してですね、野生生物が野生で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悪い影響の方が目立ってきたものですから。 반성은 새로운 대책으로 이어졌다. 작년 일본 환경성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먹이주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중되는 두루미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홋카이도로 가는 길. 놀랍게도 여우 한 마리가 차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여우는 취재팀의 차로 다가와 스스럼 없이 과자를 먹는다. 좀처럼 사람 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야생 여우.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여우는 피할 기색이 없다. 이 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먹이를 준다는 걸 기억하는 여우가 차만 보면 달려드는 것이다. 이 야생 여우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먹이 주기가 여우를 길들인 것이다.
가을부터 홋카이도엔 시베리아에서 큰 고니들이 날아든다. 오비 히로시에 있는 토카치카와 하천은 천여 마리의 큰 고니들이 월동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하천은 큰 고니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온천물이 흘러들어 수온이 높다. 또 큰 고니의 먹이인 수초가 자라기엔 물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 그런데도 큰 고니가 몰리는 것은 사람이 주는 먹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편하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천 한쪽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다. 온천과 함께 큰 고니는 이곳의 대표적인 명물이다. 하루 3,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큰 고니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 관광객들이 먹이를 사서 큰 고니에게 던져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기대 겨울을 나고 있는 큰 고니들.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보리 껍데기다. 먹이를 받아 먹다 보니 큰 고니의 습성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원이 돼버린 하천에서 길들여지는 큰 고니. 잃어버린 야성은 생태 자체를 변화시킨다. 結局あそこで餌をやったことによってもっと南に渡る白鳥があそこで止まっちゃったわけですよね。普通北海道は秋と春だけいて冬はいないんですよ。普通は本州で越冬するんですよ。それがあそこで餌をやったことによってあそこで止まっちゃったんですね。 오베 히로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아케시 후안 마을. 마을의 주민들은 호수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다. 바닷물이 흘러들어 어패류 양식을 하기에 적합한 호수. 이 호수엔 큰 고니의 주식인 수초 또한 풍부하다. 그래서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큰 고니들이 몰리는 서식지다. 매해 3,000마리 정도가 월동하는데 호수 가운데 얼어있는 얼음 위에서 주로 생활한다. 이곳 큰 고니의 비극은 2001년 1월에 일어났다. 이상 한파가 닥치면서 호수 전체가 얼어붙었다. 호수 속의 수초를 먹지 못하게 된 큰 고니들을 돕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먹이 주기를 시작했다. 사람에게 익숙해진 큰 고니들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고가 발생했다. 굶주림 때문에 죽고 개, 고양이에게 습격받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마을에서 죽어간 큰 고니는 100여 마리나 된다. 전문가들은 호수가 얼어붙자 큰 고니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습성이 변한 큰 고니들은 마을로 들어왔고 이것은 큰 충격을 주었다. こういうのもしょうがないから食べようかってもともと水草食べる生き物ですのでこういうものも狙ってきてました。 결국 인간의 개입은 뜻하지 않는 비극을 부른 것이다. 今何が起こってるかっていうと餌あげてる人たちにじゃあこの白鳥は何を食べてる生き物ですかって聞いた時に知らない人がほとんどなんですよ。もう要するに餌あげてるんだけれども実際自分の目の前にいる野生生物がどういう生き物かっていうのを全く知らないまま餌付けの輪ができちゃってしまってる。
一番の問題ここです。この餌付けは。 사고 후 아케시에선 큰 고니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 손쉬운 방법보다는 서식지 보호에 더 무게를 두기로 한 것이다. (2002년 2월) 큰 고니들은 남하하지 않고 여전히 호수에 있었다. 습관대로 사람이 주는 먹이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안 호수의 큰 고니들은 서서히 야생의 법칙을 되찾을 것이다. 直接管理するんじゃなくて、その動物に近づく人間をきちっと管理すれば普通に生活できる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野生動物の管理っていうのはまず人間自身を動物に悪い影響を与えないように管理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なんだと思うんです。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선 겨울철만 되면 먹이주기 행사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02년 1월 강원도 군부대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했다. 이런 먹이주기는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산악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 한강의 밤섬에서도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1000여 명.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학생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런 먹이주기 행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적인 측면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자연보호도 하는 거고 철새들한테도 먹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요. 옥수수나 보리, 조 그런 걸 철새 먹이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조금이어서 아쉬웠어요. 그러나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먹이 주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밤섬만 해도 철새들이 먹이를 찾는 장소라기보다는 쉬는 공간이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먹이주기 운동했다는 데서 가서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우선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모으고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자체로만 해도 벌써 야생동물에게는 어떤 그 영향이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해서 어디 조금씩 가가지고 그냥 막 집어 던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지금은. 취재팀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500톤의 먹이를 뿌렸고 6억 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실제로 어떤 먹이를 주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행사에서 뿌려진 먹이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았다. 앞서는데 이거 감자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이거 다 야생동물들은 주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뿌린 먹이는 민가 근처에 널려 있었다. 취재팀은 먹이를 뿌린 장소에 실제로 야생동물이 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잠복 이틀째. 모니터에 한 동물의 눈이 번뜩였다.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아니었다. 멧돼지들이 무리지어 나타난 것이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생명력이 강한 야생 멧돼지. 멧돼지들은 먹이를 찾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을 부근까지 내려온 것이다. 진동마을 부근엔 노루와 고라니, 멧돼지 등 각종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겨울철엔 먹이주기 행사가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밭은 엉망이 됐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동물들이 익숙해진 먹잇감을 찾아 밭으로 들어온 것이다. 곡석 있을 적에는 미기를 안 주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옷에만 살아났지. 곡석 수거 난 다음에 뭐 미기 안 주니까 그냥 계속 그저 오는 기지요. 아, 같은 건 줄 알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저 와서 콩주 뜯어먹고 그저 옥수수 뜯어먹고 다 뜯어먹는 기지요 뭐. 그러니 이거는 정부에서는 아지도 못하고 그저 미기나 저울게 그저 살려만 놔할 뿐이지 피해는 농사꾼밖에 피해가 드는 게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선 먹이주기가 농작물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1년 국립공원 내 피해 작물을 보면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준 바로 그 작물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많은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실제. 하는데 그런 작물들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먹이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먹이주기를 함으로 해서 야생동물이 그 먹이에 길들여져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하나의 연관성 있는 한라산과 함께 제주도의 명물로 부상한 노루.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며칠씩 잠복해야 볼 수 있었던 노루가 이제 5천여 마리로 늘었다. 노루의 숫자를 이만큼 늘린 것은 다름 아닌 먹이주기 운동 때문이었다. 지금도 매해 겨울 먹이를 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본래 노루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도망치는 예민한 동물이다. 그러나 노루는 이제 종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리. 노루가 좋아하는 송악줄기로 유인하자 주저없이 사람 곁으로 온다. 이리 와. 노루야, 이리 와. 먹이 주기 때문에 사람과 노루는 가까워졌다. 그러나 노루가 사람 곁에 오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농작물을 노루가 망치고 있는 것이다. 공들여 재배한 총각무 잎사귀를 전부 뜯어먹었다. 한두 마리가 와서 먹은 것 같진 않네. 아니, 이거 보통 여기 노루는 한 너댓 마리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더 커야 될 건데 미리 지금
저 뜯어먹기 때문에. 저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와서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노루가 실제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밤중 밭을 헤집고 다니는 밤손님은 예상했던 대로 노루였다. 사람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노루에게 밭작물은 익숙한 먹이가 된 것이다. 노루들 지금 그저 겨울에 그 먹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친숙해서 그런지 실제 저희도 어떤 밭에서 일하다면 밭에 일하는데 보면 또 들어와가고 한참 소리 질러 봐도 그렇게 옛날처럼 뭐 달리나고 그러지 않았대다. 사람을 안 무서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밭주 위에 그물을 쳤다. 그러자 이번엔 노루가 위험해졌다. 밭에 들어오던 노루가 그물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몸부림치는 노루를 보다 못해 주민들이 뛰어들었다. 한번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받으려 그러냐? 일로 오면 또 걸리는데? 먹이주기는 야생의 노루를 인간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인간 곁으로 다가온 노루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저 어디가 걸린다고. 미국 서북부의 최대 국립공원인 요세미티 공원. (1년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공원 입구. 야생동물의 야성을 지키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표지판이 눈에 띈다. 관광객 중엔 야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공원 측에선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한다. So you got all your food stored away pretty well? Yeah. Take a look at that. 공원을 지키는 보안관들의 주요 임무는 야행객들의 음식물을 관리하는 일이다. 음식은 큰 철통에 넣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보관해 냄새조차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다. 쓰레기통 역시 야생동물이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물을 관리하는 것은 이 공원이 곰의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는 음식에 익숙해지면 야생동물은 그 사람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돌변할 수 있다. 공원 주차장. 안에 음식을 두고 창문까지 열어둔 자동차를 곰 한 마리가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든다. 공원에서 서식하는 모든 야생곰은 번호표를 달고 있다.
좀처럼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야생곰이 음식 냄새에 이끌려 주차장까지 내려왔다. 야생동물의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이 장면은 먹이주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Yes, that is. That's the regulation here in the park and in any national park. You're not permitted to feed wildlife. It causes them to get used to humans, which causes other problems. They can get aggressive and they can get hit by cars. Do you, by any chance, enforce the people for feeding the animal? Yes, we do. You giving your ticket? Yes. How much is it? $50, I believe.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도로 곳곳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쉽게 눈에 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미국. 연방정부 법으로 정해 미국 전역에서 먹이주기를 금지했다. They love wildlife so much that they want to give something back. Oh, that's a beautiful animal. I love that animal, and the way I want to show that animal that I love it is to feed it. And what we're telling people is that if you love the animal,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it is to leave it alone. To let it live a natural life, to let it be able to hunt, to let it be able to have its own family without us interacting with them. (4년) 전 한두 마리씩 찾아들던 독수리가 이제 300마리씩 날아드는 강원도 양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독수리 보호회를 만들어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100kg. 100kg요? 한 번 주실 때마다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한 200kg, 300kg. 다 먹습니까?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다 주는 대로 다 먹고 먹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제 일부가. 집으로 찾아드는 동물은 내쫓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동물은 먹이고 보살피는 게 전통적인 우리네 정서다. 지난 98년 다친 독수리 한 마리를 주민들이 돌보면서 먹이 주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해마다 독수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게 더 늘으면 늘지 이제 줄 택이 없지. 이게 갔다 오면 이게 해마다 한 100마리씩 늘었으니까 이제 한 4년째 되는데 내년엔 또 한 500마리 올는지 또 모르지. 이게 이제 먹이 때문에도 큰 근심이 되지 이제. 왜요? 이제 용량이 많으면 독수리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올해 한 10톤 같은 거 갖다 내년에 한 15톤 줘야 될 텐데 이걸 무슨 소리 다 갖다 주냐 이게. 이 땅, 독수리의 겨울이 끝났다. 3월은 놈들의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는 시기다. 긴 여행을 앞두고 놈들은 여느 때보다도 사람이 뿌려놓은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놈들의 겨울에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긴 세월, 놈들은 스스로의 야성으로 살아왔다. 인간의 개입이 시작된 순간부터 빛을 잃는 야성. 그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는 일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야생동물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만을 따져서 그렇게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생동물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 주어야 그들이 잘 살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한반도에서 겨울을 난 그들이 이제 몽골을 향해 2000km를 비행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야성을 놈들은 고향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광활한 땅에서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